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기관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죠. 당시 전현희 전 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온갖 박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버텼던 데는 이제 방통위가 또 최근에 있었었는데, 방통위 전에 이 권익위원회에 대한 이 협박, 박해 뭐 이런 건 정말 말도 못하게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싸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 방통위원장하고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두 분을 항상 비교를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표적감사다 그러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줬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 그런 분이죠. 외로운 싸움을 벌였다라는 사실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외롭지 않습니다. 천군만마들이 다 뒤에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자리에 모셔서 이분이 어제 또 공수처를 향해서 한 방, 아니 공수처가 아니죠. 이 감사원 향해서 한 방 빵 날렸는데 어떤 식으로 날렸는지 한번 들어보고 향후 입장이나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모셨는데요. 더 말르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좀 힘드신 건가요? 아니면 좀 빼셨나요, 일부러? 아,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아, 후유증이구나. 네, 좀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어떡하나. 자, 여러분들께서 좀 힘을 내시라고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등등을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셨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고발장을 봤는데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발인은 전현희로 되어 있고요. 피고발인이 유병호, 최재해, 김승호, 최다랑, 김숙동, 김현철, 최정윤, 구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성명불상 관련자들까지 쭈르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발 죄명이 직권남용죄,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거위변조죄, 직무유기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무고, 명예훼손 감사원법 위반 강요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 엄청나게 어마무시한데, 자,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다시 추가하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공수처에 제가 직접 가서 고발을 했는데 아마 네. 감사원에 저에 대한 표적감사에 대해서 네 번째로 고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 고발 내용은 그동안 이제 감사원이 저를 표적 감사를 하면서 감사 자체 개시나 진행 과정에서도 많은 불법을 저질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수처 고발을 했고 현재 그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결과를 종료하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 주심위원을 패싱하고 거기에서 절차적인 많은 위법을 저질렀는데 그래서 조작 감사를 하고 또 감사 결과 보고서도 조작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감사원의 불법 행위들의 공수처 고발을 했는데 어제 한 것은 또 최근에 감사원장이 그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네네. 감사위원, 주심위원이 이제 많은 이의를 제기를 했잖아요. 조은석 말하는 건가요? 예. 그랬더니 감사원장이 또 조은석 감사위원이랑 그 기존에 자신들이 공수처에 고발되어 있는 그 범죄 혐의들을 뒤집는 내부 감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주심감사위원을 또 수사 요청을 하고 네. 주심에서 배제하고 또 그걸 근거로 저에 대한 또 제가 모든 혐의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데 그걸 다시 뒤집는 직권 재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불법으로 점철돼서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셀프 감찰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셀프 변명을 하는 그런 감찰 결과를 내고 또 그걸 이제 언론에 보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제명에 네. 해당되고 그 관련자들 모두를 어제 공수처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미화님 전현희 굳세어라 경제에서 60대가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강인희님 전현희 투사님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FP님 전현희 위원장님 힘내세요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런 얘기. 대한민국 미래에 희망을 줍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오, 대단하신데,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의 언론 보도 과정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을 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서 또 조은석 의원을 또 비위 혐의로 같이 수사 의뢰하고 뭐 이런 등등등등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추가로 네.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네. 그 혐의들이 다 공수처 고발돼서 그걸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거든요. 그렇죠.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근데 자기들이 헌법기관인 감사원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셀프 감사를 하고 우리가 잘못 없습니다. 네. 감사위원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는 사실 뭐 범죄 피의자가 나 아무런 잘못 없습니다. 네. 똑같아서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이용하고 헌법기관을 자신들의 그런 죄가 없다는 걸 주장하는 근거로 그런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직권남용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이런 새로운 범죄를 또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보면서 늘 의심스러운 게 감사원이 이번 정부에서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실 인원도 그렇게 많은가요? 이 모든 거를 다 자기네가 감사하고 또 내부적으로 이렇게 또 막 싸움도 하고 이렇게까지 할 역량이 되나요? 감사원이 한 1,000명 이상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법에 정해진 그 해야 하는 그런 정책감사라든지 회계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상 감사원장이 맨 처음에 그랬잖아요.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스스로 중립성을 이렇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하는 일도 대부분 지난 정권에 대한 그런 정책이나 이런 거 정당성을 뒤집는 그런 정책 표적 감사라든지 또 저 같은 지난 정권에 임명된 그런 기관장들에 대한 표적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이 정부 들어서 검찰과 감사원 두 개의 그 권력기관이 이 정부를 지탱하는 그런 핵심 동력으로 활용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작년 12월에 공수처의 감사원을 표적감사 혐의로 고발하신 게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수사가 이제 다 이루어져가지고 정리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공수처에서 감사위원 전원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다 얘기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아까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과정에서 네. 지금 감사원 사무처가 많은 위법을 저질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또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저에 대한 표적 감사의 그 내용.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증인으로 감사위원들을 이제 소환을 하는 것 같고요. 참고인 신분으로? 네, 참고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감사원장과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을 곧 이제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감사위원들 소환해서 참고인 조사가 마치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곧 소환돼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네. 제가 어제 이제 고발장을 접수를 하고 또 고발인으로서 참고인 조사를 이제 어제 받으셨어요? 받았는데요. 그래서 공수처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 또 검사들을 충원했습니다. 현재 특수본에서는데요. 검사하고 또 조사관, 수사관들을 많이 충원을 해서 굉장히 전사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답답해서 이게 너무 제대로 조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이 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소리 없이 조용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입장을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봤을 때 공수처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건을 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은 공수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나게 힘을 쏟아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들을 실망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사실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공수처에서 기소해가지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도 뭐 승진하고 뭐 진짜 무서울 게 없이 그들은 이제 행동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체면을 많이 구긴 셈이고 수사 역량 같은 것도 많이 딸린다는 소리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끝까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공수처가 왜 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제 전현희 전 위원장 같은 분이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함으로 인해서 정의도 수호하고 본인들의 역할이 또 어떤 것인지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열심히 아마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사건이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이렇게 입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살기 좋은 내 나라님께서 전현희님께 국보급밥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드시고 힘내세요. 야, 이거 지금 3만 원이나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국보급밥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말씀만 들어도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지금 다들 막 응원하는 댓글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른바 감사원에서 전현희 보고서라고 하는 걸 작성하는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쪽 주장이고, 네. 이제 그 감사원 쪽 주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절차 하자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내부 결제도 모두 거쳤고 주심을 포함한 감사위원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형식 자체가요. 감사원장이 그 감찰을 지시를 해서 그 감찰 결과 보고서에 우리는 잘못 없다.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네. 이런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들이 형사 피의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셀프 변명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셀프 변명을 위한 감찰을 지시를 한 것이 감사원이라는 공권력을 자신들이 무죄를 변명하는 도구로 활용을 한 직권남용, 권한남용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은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증거에 의해서 감사원이 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힐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원이 해야 할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 보고서가 사실은 작성되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그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뭐 위원장님도 그랬습니다마는 조은석 그 위원도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이미 스스로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감사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자업무 시스템의 최초 부의안과 변경 의결사항 대조표 그리고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전부 다 반영한 감사 결과 보고서 수정안을 올렸고 이거는 전부 다 심의실장과 사무총장 등의 내부 결재를 거친 것이다. 그리고 누구라도 열람해서 볼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서 문제 삼는 건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원이 그 입장을 이제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도 담았지만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한 걸로 공문서인 보도자료를 이렇게 이제 허위 작성했다. 그런 취지로 어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고요. 실제로 감사원의 감사위원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감사원 사무처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한 내용을 판사격인 감사위원이 검사격인 감사원 사무처와 피고인격인 저에 대해서 양쪽의 모든 입장과 변론을 들어보고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가 확인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감사원 사무처가 거치지 않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네. 문제다라고 지금 고발 조치가 돼 있는데 사무처가 그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우린 절차대로 했다라고 셀프 변명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의미가 없다. 네. 공수처에서 수사에서 철저히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들에 대한 박해 의혹이 사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전현희 전 위원장님처럼 이렇게 그냥 집요하게 박해받는 사람은 사실 처음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관장들이 우리 정부, 우리 정권하고 안 맞으니까 좀 내쫓아야 되겠다는 게 사실 기본 전제인 거잖아요. 근데 정권 기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그거 있을 때마다 계속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고, 임기부장 제도가 왜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좀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 이제 장관급 기관장은 그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이 이제 권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이라 네네. 그 법률에 정해진 임기를 지키려고 한 거고요. 그 독립적인 기관들에 대해서 특히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기업들의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뭐 LH라든지 한전이라든지 등등등 이런 공기업의 기관장들은 사실은 이제
정권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돼서 일관성을 가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의 기관장들은 가급적 임기를 일치해 주도록 법률이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 보이고요. 네. 다만 근데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지금 공수처장, 감사원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임기가 정해져 있고 네. 지금 임기가 보장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기를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들은 임기의 그런 그 보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또 하나 의혹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통계청 감사예요. 네. 통계청 감사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통계청에서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우리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통계를 좀 조작해줬다, 내지는 그 방향으로 조금 뭔가 좀 해줬다, 뭐 이런 취지로 조금 사과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나는 정말 저도 그 이제 내용을 정확히 제가 좀 내용은 모르니까 뭐 자세한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일단은 그 형식이나 그 감사 개시 자체가 상당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 네. 지난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지난 정권을 이렇게 뭔가 흠집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의심되는 정황이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통계청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한 22명의 지난 정부 인사들을 그 수사 요청 조치를 감사원이 했다고 합니다. 수사. 네, 근데 이게 이제 감사원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고요. 왜냐하면은 수사 요청이라는 거는 감사원법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내용에 모두 감사위원들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저 사건처럼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통계청 감사는 저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위원회에서 만약 최종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내용을 보고 뭐 고발 조치나 아니면 이제 종결 조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는데 중간에 수사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감사위원회 의결을 꼼수로 탈법적으로 회피를 한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감사원법에 보면은 수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다음에 뭐 당사자 본인 진술이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수사 요청할 수 있다고 네.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수사 요청을 한 거라 22명의 지난 정부 인사를 수사 요청한 거는 이 또한 감사원법 위반 직권 남용 소지가 매우 높고 제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사 요청 부분에 한해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수처에서 아마 수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감사원을.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왜 갑자기 또 전현희 위원장 얘기가 또 나오고 통계청 감사 얘기 나오고 왜 이러느냐? 이게 지금 정부 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이 부분을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감사원 국정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오늘은 감사원의 국정감사가 있군요. 법사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오늘 하루 종일 국회를 달굴 거다. 그럴 것 같네요, 진짜로. 네. 지금 통계청 어제 있었던 그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도 지금 정정권을 겨냥해서 정치적 개입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정말로 저는 궁금한 게 좀 이념 전쟁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정말 중립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뭐 개개인이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정권 유지에 뭐 수단으로 쓰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이게 감사원이라는 거는 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사실은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근데 감사원장이 정권 초기에 우리는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다. 네, 뭐 도와주는 이러고 마치 용산에서 이런 이제 뭐 감사원 사무총장이 용산에 국정 이관석 기획수석이랑 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것도 이제 국회에서 들키고 그래서 완전히 감사원의 최고위층이 스스로 자신들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자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이 이제 굉장히 의심되고 기관의 존립마저 지금 이제 의심이 되고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이제 뭐 없애고 국회에 뭐 회계감사 기능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거는 모두 감사원이 자초한 일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수처에 수사하고 감사원에 대해서 많은 법적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은 감사원이 그런 이제 정권의 보안 애동하고 그런 무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한병대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감사원 감사가 지금 1년 4개월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통계청 감사에 대해서요. 네, 통계청 네,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고 팀까지 변경해가면서 지금 무리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뭐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방통위 감사할 때도 엄청나게 계속 연장하면서 계속해서 네, 했었거든요. 네. 또 사실은 이제 통계 조작 혐의 관련해서도 홍성급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유경진 통계청장 당시에 가계 양극화를 숨기기 위해서 예산과 조사인을 줄이면서 이제 신뢰성이 이제 문제가 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강준환 의원 얘기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계지표 통계조사 관련 인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조작을 하겠다는 거냐. 이거는 그냥 전 정권 흠집내기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서 이 권익이나 뭐 이 통계청이나 이런 전 정부에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을 흠집내려는 그런 시도가 악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원에서 그때 전현희 전 위원장 얘기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출퇴근 시간을 안 지켰다 이거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기관 장이 출퇴근 시간 정확히 9시, 6시 딱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건가 보죠, 원래? 그 고위공직자들 장차관급 이상 대통령 포함해서요. 네. 고위공직자들은 출퇴근 시간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일반 공무원들은 출입구에 들어가서 태깅을 하고 들어가서 언제 출근했는지 언제 퇴근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 장차관급은 워낙 이제 뭐 외부 일정도 많고 뭐 사실상 모든 일정이 업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감사원이 저에 대한 이제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직권 재심의를 하려고 인사혁신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인사혁신처가 이제 공직자들 복무 관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인사혁신처에서 이 장차관급 이런 고위 공직자들 또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은 복무 규정이 적용된다 하는 유권 해석을 냈어요. 그러니까 찾다 못 찾으니까 거의 그 출퇴근까지 갔는데 네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에 유권 해석해가지고 해석을 받았는데 이제 저는 이게 그 감사원과 인사혁신처의 자충수로 보는 거죠. 저를 잡으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인사혁신처가 방금 얘기했듯이 장차관급 대통령까지 이 근태 관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적용이 된다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근태 관리를 안 한 인사혁신처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직무유기죄로 인사혁신처 김성호 혁신처장을 어제 공수처에 같이 고발을 했고요. 네. 또 감사원은 기간 감사를 하면서 그 장차관급 고위공직자들은 그동안 근태 감사를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그동안 감사원도 이걸 한 번도 안 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직무유기로 같이 감사원장을 고발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인사혁신처 유권 해석에 따라서 모든 장차관급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9시 출근, 6시 퇴근 그거를 태깅을 하고 확인을 해야 직무유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지켜볼 거고요. 안 하면은 또다시 그걸 가지고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를 할 거고요. 참고로 저는 근무 시간이 이제 9 to 6면은 40시간, 주 40시간이잖아요. 저는 거의 오전 7시,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주 70, 80시간을 근무를 하고 일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또 관련 증거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사원이 인사혁신처 이 유권 해석까지 만들어내면서 저를 재심의를 하려고 해도 저는 당당하다.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고 여러 가지 관련법 위반이고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입증하는 증거가 됐다. 그래서 감사원 때문에 느닷없이 인사혁신처장이 걸려와서 공수처에 고발 조치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 그래서 감사원이 더 이상 불법 저지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대통령이 화가 날 것 같아요. 9시부터 6시까지 대통령도 이 출퇴근에 딱 지켜야 되는 게 돼버린 거예요.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르면
이 장차관급 이상, 현재는 이제 근대 관리를 하지 않는 이런 장차관급 대통령, 보안, 용산의 뭐 술석들 다 이제 이 근대 관리 대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은 언론 등에서 상습 지각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용산에 출퇴근하면서 그 9시 출근 이런 태깅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네. 이사혁신처 해석에 따르면. 그리고 이사혁신처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제가 똑똑히 지켜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 챙겨보고 안 하면은 또 직무유기로 고발할 거다. 그리고 감사원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계속 모든 기관장들 근대감사 저희 했던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해야 한다. 이 경고 드립니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고 지금 받으셨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자, 결국 중요한 건 이거네요. 감사원의 독립성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감찰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는 감사원. 이 감사원이 그런데 마치 어떤 특정한 그 권력의 오다를 받은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검찰권, 감찰권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다 한 세력을 위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위원장님을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피해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거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이 정권이 검찰과 감사원을 이 두 가지 권력기관을 양축으로 해서 네. 국정 동력을 가지고 있는 지난 정권과 또 민주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국정을 이번에 선관위 뭐 그 해킹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사전투표를 마치 좀 이제 이게 안 좋은 것이냐 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정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권익위를 동원을 해서 권익위가 이제 뭐 지금 KBS 이사장 뭐 또 방문지 네, 이사들 맞아요. 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팁을 만들어가지고 이 뭐 위반 여부를 또 현장 가서 조사하고 이런다더라고요. 이런 거는 뭐 사실상 이 정권이 권력기관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네, 자신들의 정말 권력을 장악했다.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 권력기관들이 법에 의해서 사실 독립성과 중립성을 다들 보호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는 모두가 그 법 위반이나 직권남용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이 정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싸워 나가야 되지만 네. 정권이 바뀐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그 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런 이 정권을 유한하고 항상 이 상황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범법 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들 조심하시기를 마찬가지로 경고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야당의 승리로 끝났고요. 이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패다라고 우리가 보통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했던 게 총선의 전초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정권 심판원이 정말 실제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입증 자료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번 선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심판을 본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국민들께서 정말 현명하시고 또 결과를 보면 전율이 이렇게 날 정도로 정말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정권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보여주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야당의 민주당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오해는 안 하지 하는 말아라. 게 필요하다.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 때문에 그 결론이 난 거다 그렇게 보이고요. 역대 선거를 보면은 총선에서 만약 이기면 그 다음 뭐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지고 이렇게 항상 그 한 선거에서 이겼을 때 그 다음에는 또 반대의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그 선거 결과를 보고 오판한 세력들이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네. 멀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표심은 이 정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고, 만약에 야당이 그러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야당도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해서 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야당이 제대로 된 야당다운 역할을 하라는 국민들의 경고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역할을 야당이, 민주당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사실은 지금 불통하면서 이 상황을 어떤 특정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처럼 그동안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러지 말아라라고 준엄하게 심판한 것이지,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겼다고 해서 지금 기뻐하면서 스스로 자만하고 그럴 때가 전혀 아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뭐 한 번 여기를 승리하게 해줬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든 뭐 그걸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나온 판세로 가지고 이 정도면 앞으로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할 거다 뭐 이런 분석들을 하는데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심판을, 이번에 거의 전국 선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표심이 그렇게 드러났는데, 그럼 통상의 경우 그 다음에 반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해야 된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나중에 총선 나가실 겁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안 그래도 여기 우리 그 댓글 게시판에 뭐 어디 지역구로 나가시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고요. 우리 이근서님께서도 후원금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시면서 또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근서님은 우리 의뢰인 성함하고 똑같은데 우리 의뢰인이 아니까 자,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약 부탁드리고요.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해서 좀 이 감사원이든 뭐 어디든 간에 특정 세력을 위해서 줏대 없이 독립성 없이 스스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